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TOCF의 생각도구 수업을 줌으로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줌으로 수업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으로 제가 학생들하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대구에 이제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분은 누구일까?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이 초등학교 3학년들하고 같이 해본 건데요. 저희 가지 이 생각도구 시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아래에 보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코로나 검사를 해주시는 분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가지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바이러스를 검사해주는 분이 없으면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고 코로나에 걸린지 모르고 밖에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 이렇게 가지를 그려줬고요. 또 여기 있는 친구는 방역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 방역해 주는 분이 없다면 건물이나 길거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촉해서 감염이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다라고 해서 이 가지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분들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 친구는 지금 아까 코로나 검사를 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방금 여기 가지에 그렸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지 모르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게 늘어납니다. 코로나 검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편지를 초등학교 3학년이 써준 거고요. 이 친구는 오른쪽에 이제 방역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해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만약에 이분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역해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 내가 써야 될 글의 그런 구조를 짜고 뼈대를 만들어내는 데는 가지라는 이 생각 도구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개학이 미뤄져 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3월 23일까지 재미있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목표나무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3월 23일까지 재밌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같이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것을 받아 적어주고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너네가 얘기한 게 이게 맞니? 라고 해서 걸림돌들을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해 친구를 못 만난다. 운동하기가 어렵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며 지내야 할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해줬고요. 이 걸림돌이 극복된 상태를 디딤돌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밖에 나가지 못해 친구를 못 만나는 건 화상통화로 친구와 대화한다. 운동하기가 어려운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건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정해본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며 지내야 될지 모르는 건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계획표를 짜본다라고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정해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일들을 그럼 하나씩 실천을 해보자. 그리고 선생님한테 오늘 내가 한 특별한 일들, 재미있는 일들을 실천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보자라고 해서 이 친구는 스스로 라면을 끓여봤어요. 그래서 라면 끓여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 있는 친구는 재밌는 일들을 계획표를 짜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 계획이랑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건지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썼어요. 그래서
아. 3월 12일부터 13, 14, 15, 16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날짜를 정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계획표를 짜가지고 2장을 저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야심찬 목표나무를 그려봤고요. 저희가 원래 지금 6학년 학생들은 세계사 논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 논술을 수업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세계사 수업할 때 항상 흑사병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흑사병의 유행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가지로 그려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흑사병이 유행이 되어서 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 그 일을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에다가 이것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카치오라면 데카메론에 이 흑사병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 내가 보카치오가 되어서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지금 흑사병이 유럽에 이렇게 유행하게 된 이 과정을 아이들이 글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가지를 그리면 이 가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었는데 이거를 몇 번 반복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가지에 살을 붙여서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줌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컴퓨터로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글에다 쳐가지고 저한테 이 화면을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걸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핸드폰으로 항상 해야 돼가지고 이 컴퓨터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손으로 다 써가지고 저한테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받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근데 다 얼굴은 안 보여주죠. 밑에 아이들인데 절대 얼굴은 안 보여줘요. 그리고 이걸 한번 제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그렸던 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데카메론을 쓴 거죠. 나는 피렌체의 한 의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검은 반점이 있고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환자가 점차 늘고 있었다. 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알고 보니 흑사병이란 새로운 병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흑사병에 걸려 있었고 나와 내 동료 의사들도 모두 이 상황을 대처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점점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었다. 우리는 사망자와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들끼리 흑사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일단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보니 유럽인들은 잘 씻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카파에 있던 군인들의 경로이다. 알고 보니 카파에 있던 군인들은 피렌체뿐만이 아닌 다른 많은 나라를 거쳐서 왔던 것이다. 우리는 흑사병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해봤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피곤했다. 라고 이렇게 보카치오가 되어서 데카메론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준 그런 사례예요. 가지를 가지고 글을 써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제가 수업을 2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마스크를 사러 가는 첫날이었었어요. 공적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지금 약국이 여기거든요. 보이시나요? 약국이 오, 여기인데 줄이 제가 엄청나네요. 줄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약국에서 마스크를 2시부터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2시가 넘었는데도 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카톡을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사러 왔는데 도저히 2시까지 못 들어가고 2시 10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2시 10분이 되어도 줄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줌은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줌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어폰 끼고 줄 서가지고 아이들하고 줌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날 하기로 한 주제가 공적 마스크였거든요. 저도 신문에서 공적 마스크 사려고 사람들이 막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을 때마침 딱 찾아놨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이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가지를 그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핸드폰으로 여기에다가 펜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려보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엉망이기는 한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싶지 않아서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마스크가 없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마스크를 사러 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저는 마스크를 사려고 계속 줄을 서서 여기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사고 선생님은 집에 갈 테니 너네도 가지를 그려봐 라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가지를 그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줌에 주석 기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석으로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에다가 제가 이제 지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석을 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지금 공적 마스크 판매에 관한 기사를 아이들이 이렇게 신문 기자가 되어서 써본 거고요. 이 친구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뼈대로 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마스크가 정말 귀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재기하는 사람들과 수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코로나19가 유행해서 많은 마스크를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글을 쓸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지라는 걸 알기 전에도 분명히 학생들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의 뼈대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서론에는 뭘 쓰고 본론에는 뭘 쓰고 결론에는 뭘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써야 되는 것, 중간에 써야 되는 것, 끝에 써야 되는 것들을 뼈대를 잡고 쓰는데 그렇게 했던 것보다 가지를 가지고 글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이 줄기를 잡아 나가게 되면 이렇게 글 쓰는 걸 편하게 아이들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뼈대를 잡았지만 글은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것들이 가지로 글쓰기를 많이 연습해보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제가 해준 거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기 추가해보자 라는 것과 여기에 뭔가가 여기가 뭐가 빠져?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보자라는 것과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기 싫어하면 왜 마스크가 모자라게 되지? 여기에 가정을 한번 추가해보자. 이유나 근거를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고 주석을 작성을 해줬고 이걸 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지를 스스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써주게 됐는데 똑같은 가지를 그리더라도 아이들이 거기에 글의 살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글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그렸던 거는 이제 계약을 추가 연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계약을 추가 연계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23일에 원래 계약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23일 이후로 연기하자라는 게 67.5%였었어요. 자, 계약을 추가 연계해야 된다, 연기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생각도구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구름이요. 구름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구름을 활용해서 계약을 추가 연기한다, 계약을 추가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대립되고 있는 주장을 양쪽에 이렇게 D와 D'에 적어봤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는 계약을 추가 연기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는 계약을 추가 연기하지 않아야 할까라고 해서 C는 아이들이 잘 찾아줬어요. 계약을 추가 연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의 필요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을 추가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계약을 추가 연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조금 찾는 걸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계약을 추가 연기해야 되지? 만약에 계약을 추가 연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라는 걸 그려보기로 했죠. 이럴 때는 뭘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계약을 추가 연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3월 23일에 개학하면 어떤 맞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네, 가지를 그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맞지. 구름을 그리기 위해서, 니즈를 찾기 위해서 가지를 그려보게 된 거죠. 그래서 3월 23일에 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온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려고 한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오면 마스크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힘들고 마스크가 귀에 자꾸 걸려서 아프기 때문이다. 마스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리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응. 벗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19에 걸러. 감염된 학생의 침이 튄다. 왜냐하면 응. 학생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여기군요. 여기 읽었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의 침이 튀면 많은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 제가 이거 가려져가지고 잠시 내릴게요. 네, 왜냐하면 교실이나 급식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한다라고 해서 3월 23일에 개학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라는 부정적 결과가 오는 걸 가지를 그려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 3월 23일에 개학을 하지 않고 개학을 연기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학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네. 저는 사실 여기에 아까 끝점에 나왔던 게 코로나19에 많은 학생이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게 또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학을 추가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것과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만족된 상태인 공통 목표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줬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결책도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 개학을 추가 연기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개학을 추가 연기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이 윈윈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정을 도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급식실이나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며 감염의 우려가 있다. 마스크가 잘 관리되지 않아 코로나19를 못 막는다.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많은 학생들에게 전염된다라고 했고요. 다른 한편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학을 추가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개학을 추가 연기하면 방학이 짧아지고 수능을 연기해야 돼서 학생들이 힘들어지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학생들이 찾아준 가정들이었었고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걸 원했었어요. 학생들은. 그런데 개학을 추가 연기하게 되면 개학을 추가 연기하면서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있는 가정을 깨는 윈윈 해결책을 찾아 주어야 개학을 추가 연기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찾아져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개학을 추가 연기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찾는 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대로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논술문을 써봤어요. 근데 제가 논술문에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구름을 이용해가지고 논술문을 쓰게 되는데 구름을 그릴 줄 알면 논술문 쓰기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6학년 학생이 쓴 건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논술문에 옮겨다 쓸 수 있거든요. 앞부분에 맨 앞에다는 뭘 쓰냐면 저는 이 구름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론할 때 이 내가 토론을 하게 되는 논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 배경을 앞부분에다 적도록 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의 학교들이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논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이 니즈, 필요를 여기에다가 간략하게 적어줘요. 그래서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학교 생활하려면 코로나19를 빨리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학을 추가로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에 자신의 주장을 여기에다 적도록 해요. 나는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코로나19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학을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D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D측에서 글을 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정들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급식실이나 교실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마스크가 잘 관리되지 않아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고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많은 학생들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학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개학을 추가 연기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을 여기에 있는 가정을 다 깨면서 해결책을 하나, 둘, 세 개 정도씩 찾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적어줬어요. 저는 개학을 연기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교육청에서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고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같이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해줬더라고요. 제가 네 번째로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개학이 연기가 되었어요. 연기가 되고 나서 그럼 개학 후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개학을 할 수 있을 텐데 개학 후에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서 그거를 목표나무로 이렇게 그려보기로 했어요. 개학 후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줄 모르고 학교에 오고 급식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어서 감염의 우려가 있고 학생들이 불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을 잘 씻지 않고 마스크를 손으로 자꾸 만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서 감염이 된다라고 이렇게 걸림돌들을 찾아줬고요. 이 걸림돌들이 극복된 상태인 디딤돌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디딤돌들의 실행 순서를 정해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저희가 우선순위를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봤어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는 당분간 가지 않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오지 않고 자가격리하고. 근데 저희가 이 목표나무를 그릴 때 디딤돌 간의 선호관계를 찾아서 이게 이루어지고 난 뒤라야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화살표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선후 관계를 찾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선후 관계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순서만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먼저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내가 이런 디딤돌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행동 계획을 여기까지는 이제 저랑 그렸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여기 지금 6, 1, 3, 5, 4, 2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 계획들을 다 적어주게 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계획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줬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나중에 모아서 정리를 해줬고요. 아이들하고는 뭐를 했냐면 여기에 지금 본인들이 행동 계획으로 그려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요. 파워포인트가 영상이 된다는 걸. 네, 맨날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에 막 사진 집어넣어 갖고 영상을 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영상을 내보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제가 이 화면을 공유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의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제가 이번에 줌으로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파워포인트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영상 보시면 이렇게 해준 친구도 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지금 디딤돌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 계획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제가 그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진도 자기가 찍어가지고 PPT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PPT 파일을 공유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기, 그리고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말자라는 것들도 이렇게 해주고요. 손을 잘 씻는 방법들이라든가 급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해줬고, 그 다음 이슈가 나왔던 게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위 30%는 빼고 70%의 사람들만 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슈로 나오게 되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려봤던 게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재난 기본소득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만 지급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정연이는 공평하게 지급해야 된다. 여기 세 친구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만 지급한다라고 해서 이 구름을 학생들하고 같이 그려봤는데 해결책까지는 찾지 않았어요. 이거를 할 때는. 해결책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만 아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온라인 계약과 등교 계약이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된다, 등교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구름을 그려봤고, 이것도 학생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교 계약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 모두가 만족되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구름을 작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양측으로 나뉘어져서 토론을 해보고 여기 가정도 이렇게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양 팀으로 나뉘어져서 해결책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글에 그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주면 이 공유 링크가 있는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여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들을 여기에다 적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해결책들을 찾아주고 이걸 가지고 논술문 쓰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 이렇게 제가 옮겨서 적어봤어요. 방금 이 친구가 적어준 게 이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술문 쓰기를 한번 해봤답니다. 오늘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했던 게 요즘 자가격리 중에 그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손목 밴드 처음에는 전자팔찌라고 나왔는데 이 전자팔찌가 뭔가 좀 범죄자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손목 밴드라고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 밴드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구름을 그려봤는데 그걸 그리기 전에 학생들하고 먼저 신문 기사를 읽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신문 기사 그 구글 덕스로 연결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각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책에서 이 구름을 작성을 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아이들이 여기 왜냐하면에서 가정을 찾아줬고요. 사실 세 친구 모두가 다 손목 밴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입하지 않는 측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기로 해가지고 네, 자가격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 친구는 손목밴드를 도입하면서 자가격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가정에 도전하는 해결책을 찾아줬는데 손목밴드의 모양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손목밴드를 이 친구도 이렇게 손목밴드의 디자인을 좀 더 다르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범죄자들이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나의 뭔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손목밴드를 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줘 보았답니다.